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탈원전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5일과 6일 대전지검에서 한 100여 명 이렇게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지 않습니까? 산자부, 한수원, 뭐 가스공사 등.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압수수색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배군기 장관도 오고 뭐 청와대 뭐 행정관도 오고 그러는 것 같죠.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나요? 수사가? 저는 그 6.25 때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덮어놨던 거를 검찰이 100여 명 수사진을 총 동원해서 일제히 지금 수사에 나섰잖아요. 그 월성 1호 폐쇄 결정을 2018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 파견 행정관 압수수색하고 산업부서 파견한 2명은 핸드폰 포렌식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작됐다는 거 그거를 나타내려 조사하려고 총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4월 2일 날 청와대에서 문모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원전 가동 중단 언제 결정되냐.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해도 원전 어떻게 진행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전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밑에서는 부담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4월 4일 날 이틀 후죠. 4월 4일 날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4월 3일. 그렇죠. 백운규 그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원전 과장이 가동 중단에 대해서 좀 잠시는 그 가동 중단 결정될 때까지는 운영을 한다는 걸 자료를 갖고 오니까 야, 너 죽을래? 그런데 장관이 동네 조폭들한테 하는 얘기죠. 너 죽을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회장님 되게 조폭 그 두목을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이미 결정 났는데 이제 이게 중간보스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다 대고 너 죽을래? 그렇죠. 손목 손목도 너 죽을래? 그 뭐예요? 너 나가라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산업부 과장이 굉장히 모명감을 느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청와대로,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4월 4일 날 가동 중단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가동 중단하려면 경제성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가동 중단 보고한 게 2018년 4월 4일인데 6일 후에, 엿새 후에 4월 10일부터 경제성 평가를 시작해요. 세상에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이 시대에 지금 독립투사가 2명 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범죄의 개연성이 높다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수사 참고 자료로 그 조사한 거를 그냥 감사 끝나자마자 갖고 있지 않고 검찰로 준 거예요. 수사 참고 자료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 좀 비꼬는 투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서를 그것도 7,000쪽짜리 그러니까 최재형 그 수사 참고 자료 문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현명해요.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청와대 뿌락지들 눈치 보는 친문 측근들이 감사원에 포진했을 거 아니에요. 꼭 감사위원들부터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청와대에 꼬질렀겠죠? 빨리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예요. 수사 참고 자료로 그냥 전달만 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고개 끄덕인 거죠. 동의를 표시한 거죠. 근데 7,000페이지 한 트럭을 갖다 줘버린 거예요. 예? 거기다가 네. 참 그 현명하게 처신한 것도 그때 발표할 때 네. 언론한테 미리 공개를 해버렸죠. 네, 그 수사장을요 네. 검찰한테 넘기겠다 네. 해놓으니까 뭐 막을 수도 없죠. 어제도 양기대원이 꼼짝을 네.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언론에 다 우리가 보도됐고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그쪽에서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겼을 뿐이다 하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음모론 비슷한 것을 네. 제기하니까 감사원의 독립성, 신뢰성을 네. 저하시키는 얘기는 그렇죠.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오히려 여당에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했다. 여당에서는 통치행위다. 그거랑 관계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통치행위일 수도 있지만 경제성을 조작한 것도 통치행위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범죄죠. 그러니까 16분의 1로 쪼그라뜨려 버렸어. 원래 경제성 네. 평가에서 뭐 한 2천억 가까이 되던 것을 네. 224억으로 그렇죠. 3덕 회계법인인가 되는데 네. 회계법인한테 압력을 넣어갖고 야, 그 경제성 원전 단가도 킬로와트당 몇 원짜리를 확 줄이고 뭐 해갖고 이렇게 줄여버린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하려고 한 거죠. 통계를 조작한 거니까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용감하고 현명해요. 용감만 해도 안 되거든요. 예. 현명해야지. 그러니까 수사 참고 자료로 검찰에 7,000쪽을 줘가지고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 이중적인 행태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쪽에서는 뭐 후쿠시마의 원전에서 1,300명 죽었다. 사실 허위죠. 네. 그리고 뭐 원전이 세월호랑 같다. 빨리 없애야 된다. 뭐 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왜 체코 대통령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났죠. 총리 만났어요. 하여튼 그쪽에서 총리인가 누군가 왔든지 뭐 했을 거예요. 갔죠, 원전 그때는. 그 수주 때 예,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40년 넘게 원전이 무사고로 가동하고 있다. 그 이중적인 건 뭘로 설명하겠죠? 그리고 또 이 발단이 판도라라는 영화부터 시작됐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음험한 그 음모의 냄새, 이거는 저는 검찰 수사로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 가동을 네. 언제 중단하냐, 월성 1호기 네. 이것도 그 문미호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막 원전 때문에 이제 월성을 한번 간 모양이에요. 네. 가서 보니까 외벽에 철근이 녹슬어 있는 것 같다. 녹슬어 있더라 하는 것을 갔다 와서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린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보는 그 게시판에. 아니 어디 가도 뭐 그런 것이에는 좀 녹슨 것도 있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안전성하고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뭐 탈원전 정책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당장 그걸 보고 그 위험하지 않느냐? 그 언제 가동 중단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그렇죠.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적인 걸로 분석해서 원전의 경제성, 안정성을 해야 되는데 벽에 철근이 녹슨 게 있더라. 그러니까 집 뒷뜰에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다고 집 때려 부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쓰레기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집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일이 있나 싶고 이거를 위해서 경제성을 그 정부, 청와대, 실무가 총동원돼서 조작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죠. 이 정권의 시작이 조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김경수가 한 게 뭐니? 그렇죠. 댓글 조작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는 자꾸 지금 통계 조작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 부동산가 안 올랐다, 14%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실련에서 뭐 하니까 58%인가 올랐다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지금 마사지를 주물러 가지고 14% 그 14%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14% 올랐다면은 지금 공시지가가 시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5년 동안 앞으로 공시지가를 가격을 시세로 높인다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벌써 시세가 된 거예요. 14% 뭐 기입 올랐다면은.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을 해도
좀 앞뒤가 좀 속된 말로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거짓말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미에 대해 장관에 대해서 일산 시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났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썽을 일으켰잖아요. 네. 물이 안 좋아졌다기가. 그렇죠. 자기 그 일산이 옛날에는 일산이 좋았잖아요. 아, 좋았죠. 분당 일산 신도시 노태우 때 분양할 때 일산이나 분당이나 비슷했어요. 오히려 뭐 일산이 더 좋았어요. 저희들은 회사가 강북에 있어갖고 전부 일산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 일산이 김현미가 사는 데가 제가 보니까 분양평수가 50평이 넘는 것 같아요. 44평이라고 아침 신문에 나와. 전용 면적이. 아,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분양 가격은 그 분양 면적은 50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억 7천이래요. 근데 김현미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 디딤돌 대출, 그건 5억 이하 집만 신혼부부들한테 2억 6천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 10억 기준으로 높여라 그러니까 아, 5억 집 많다고 우리 집도 5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듣는 일산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5억 지금 7천인데 5억도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일산 주위에 신도시를 잔뜩 해가지고 일산을 망쳐놨는데 디딤돌 대출 우리 집은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일산 그 집이 평당 1,000만 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현미는 그것 때문에 대못을 지금 2번 받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 무슨 그 행사 때 갔을 때는 그 주변에다가 또 신도시 개발한다니까 항의하니까 이 일산물이 왜 이렇게 나빠졌나 해서 그때도 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그 빈정을 상하게 억장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자택 압수수색 또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은 그쪽에서 또 문서 안 준다고 하고 또 뭐 압수수색 못 한다 보니까 뭐 그 개인에 대한 뭐 주택이라든가 개인의 뭐 휴대폰 압수수색한 것은 뭐 청와대가 이야기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조만간 백운기라든가 장관 최이봉 당시 사실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를 한 사람이죠. 중간에. 산업정책 비서관이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장재훈 지금 한수원, 한국소리가 원자력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이 초유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끝냈을 테고 그러고 나면 이제 부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그다음에 책임자들. 그러니까 문모 씨는 잠을 못 자겠죠. 결국은 지금 이 주모 총 지휘 사령탑이 문 씨잖아요. 청와대 아닙니까? 문 씨니까 잠을 못 잔다고 봐야죠. 어떻게 지시했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모 씨가 세 가지 점을 두려워해요. 공수처장 임명을 앞두고 있지만 그 공수처장한테 어떻게 보면 문모 씨가 세 가지 수사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월성 1호기 폐쇄에 네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냐, 어떻게 지시했냐, 경제성 조작하는 거 너 알았냐, 이거 하고 하나는 드루킹. 가장 측근 김경수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했던 송인배, 다 비서관하고 측근 중에 측근들이 드루킹 사건에 다 관련돼 있잖아요. 송인배가 드루킹 김동원이를 김경수한테 그러면 수계, 주범, 그건 훨씬 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휘를 누가 했어요? 그럼 몸통이라고. 김정숙은 그때 뭐 경인선 가자고 막 떠들고 할 때 그거 누가 총 감독이에요? 또 하나 총 감독한 거 있잖아요. 송철호. 송철호가 누구 친구죠? 누구 친구예요? 그건 뭐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도와준 거예요, 저는. 뭐 수사로 다 나온 거고.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도와줄 정도면은 누구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울산시장, 드루킹 세 건은 어떤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거 수사는 합니다, 반드시.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설사 민주당 정권이 다시 선다 그러더라도 이 문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탈원전도 이거 앞으로도 경제적인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마비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뭐 탄소, 저탄소로 뭐 간다고
씨가 얘기하는데 초탄소 간다면서 원전을 폐기한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평가되고 조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년도 그렇지만 퇴임 후에 집에서 편하게 지내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꿈은 네. 그거 아닙니까? 네. 양산에 내려가서 농사 네. 지으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 근데 잊혀지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정기적으로 출퇴근도 많이 할 것 같고 어디 뭐 오래 계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잊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뉴스에도 자주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남의 눈에 대못을 박으면 자기 눈에는 또 피눈물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적폐 수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어쨌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수백 명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같은 뭐 을사사화 같은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현대판 사화예요. 그냥 투신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한이 지금 부천을 맴돌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문모 씨도 뭐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혹시 수사의 칼날이 오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만 해도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뭉개버렸고 그렇죠. 지금 신한울 3, 4억이 그것도 이건 문제예요. 7,800억 원이 들었고 그렇죠. 공사가 지금 10%인데 이거 다 중단해버렸죠. 내년 2월까지 앞으로 12월, 1월, 2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내에 신한울 3, 4호기를 가동 공사 재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업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전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뭐 기술력도 갖고 있지만 아주 좋은 1등 회사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부도익게 몰려갖고 저 산업은행인가 거기서 지금 수혈을 해갖고 연명하고 있죠. 참 말이 안 되죠. 멀쩡한 산업을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부수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자리가 생깁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도 없고 있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인적 자원. 그 원전도 다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원자력 전공하는 사람부터 젊은이들 취업부터 다 시장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죠. 굉장히 역사에 그냥 쓰나미로 밀어가듯이 다 그렇죠. 그냥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원전 산업에 거기에 또서 그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우리가 원전 강국인데 그거를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저렇게 엉터리도 없이 경우도 없이 했다는 게 참 개탄을 금할 수 없죠. 아무튼 청와대로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경우 자꾸 이렇게 논란을 빚으니까 민주당이 대리전 비슷하게 지금 나서고 있어가지고 이낙연부터 총동원돼서 이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안달을 해야 한다 할까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자체로서도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사가 계속돼 갖고 이제 앞으로 계속 불려나가고 뉴스가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도 그렇죠. 어떻게든 때려 막으려고 하고 윤석열을 죽이기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는 7,000페이지짜리 자료를 감사원에서 통째로 줬기 때문에 신문기자도 저도요 옛날에 어서 자료 받을 때 한 통을 받을 때 있어요. 거의 1년 내 기사 써요. 그렇죠. 7,000페이지짜리니까 1년 내에 검찰이 그거 갖고 수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팩트에다가 보안 자료만 묻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어떻게 보면 7, 80% 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재보선 할 때까지 이 수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낙연이가 몸이 부쩍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또 이낙연은 백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호남백. 호남 정서가 이낙연 밀고 있거든요. 호남백. 근데 호남에서도 불쏘시개론이 아주 강해요.
불쏘시개에 끝날 것이다. 네. 하여튼 호남 세력하고 하나는 친문 이쪽 두 바퀴인데 이 수사가 계속되면은 친문 호남 민심도 상당히 흔들리면은 이낙연은 하루 아침에 그 용에서 저 도마뱀 정도로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 수사는 정치 수사고 검찰권 암행이다. 무모한 폭주를 멈춰라.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윤석열 총장 특히 대전지검에 대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때 보면은 네. 과거에 의병도 많고 그랬는데 네. 이두봉 지검장하고 이상현 네. 형사 5부장이죠. 지금 수사를 네. 담당하고 네. 이분들이 뭐 독심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윤석열 총장도 칼을 뺐는데 네. 이제는 더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칼 집어넣어버리면은 윤석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칼 집어넣으면 끝나요. 네. 그만두거나 칼 집어주면 끝나요. 이탈리아에 옛날에 피에트로 검사가 있었거든요. 네. 1992년에 그 깨끗한 손 많이 이 폴리테 운동이라고 네, 그렇죠. 전직 총리 2명을 해외 도망가고 현직 총리도 사임하고 국회의원의 절반을 기소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수사 힘을 발휘했는데 그때 기득권층에서 그 검사들의 여자 관계를 막 들추면서 네, 그렇죠. 그만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 운동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하는 김에 칼 뽑아서 계속 가야지 중간에 그만두거나 수사에 꼬리를 내리거나 하면은 이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추미애 충견이 네. 지난번에 코바나 콘텐츠의 그 뭐 전시회 미술 전시회 그것을 네. 걸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네. 청구했다 통째로 네. 기각당했잖아요. 네. 거기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네. 어떻게든 윤석열은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처가 쪽, 장모 쪽을 그렇죠.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무슨 그 코바나 콘텐츠라는 네. 회사에 네. 세무 무슨 탈세한 거 없나 해갖고 세무서에 또 자료를 압수했다고. 전형적인 별건 수사죠. 완전 별건 수사니까 안 나오니까 그렇죠. 나올 때까지 먼지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걸 없애라는 게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이 아니라 공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그 부인 윤석열 부인 회사에 통째로 신청했는데 통째로 기각됐잖아요. 네. 이거는 확률상으로 봐서 1%도 안 되는 겁니다. 통째로 기각은. 그러니까 다시 영장을 했다는데 국세청에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장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보기관끼리는 국세청에서 세무자료를 주고는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영장 신청해. 그럼 판사들도 이거 세무자료 받을 겁니다 하면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세무조사를 압수했다. 이렇게 송중앙지검이 발표하는데 정말 눈이 어떻게 보면 간지러운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웬만한 일은 놀라지도 않는데 결국은 문재인 입장에서도 지금 입을 꾹 다물고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한테 항복을 하고 추미애를 쳐버리면은 윤석열이가 좀 봐줄까 속으로 많이 걱정하겠죠. 나한테 지금 칼이 오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윤석열을 쳐버릴까? 목을 잘라? 고민일 것 같아요. 자르자니 더 겁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자기가 윤석열 임명장 주면서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다고 자르면 윤석열은 이제 거의 메시아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임기 끝날 때 내년 7월까지 기다리자니 윤석열은 너무 큰 용이 돼버리고 이래저래 문재인이 고민이 많을 건데 저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지금 윤석열 키우기에 저는 제일 큰 총감독은 문재인. 그렇죠. 예. 이 행동대장은 추미애. 그리고 그 향단이나 저 방자처럼 그 눈치 보고 알랑거리는 그 변학도 옆에서 알랑거리는 아첨꾼 이방. 그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죠. 그렇게 기분 맞춰주려고. 그런 3인이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큰 인물로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자신들이 가장 앞장세운 탈원전, 이 탈원전을 끌어안고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구렁텅이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온 국민이 짜증내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조기에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